물을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말라 죽는 줄 알아서 한 시간도 떴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가져가기도 좀 그렇고. 아? 이제 리얼 34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 기준. 그냥 발생주의. 좀 많이 중요해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문구예요. 제가 앞으로 이런 말 쓸 거예요. 회계 전반에 걸쳐서 진짜 전반이라는 건 회계 2급뿐만 아니라 어느 회계 쪽에서든 얘네들은 계속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이에요. 전반에 걸쳐서. 그게 발생주의입니다. 아까 했던 중요한 건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는 건 통합하여 표시한다 그거 있잖아요. 그게 회계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첫 번째고요. 지금 하는 발생주의가 또 회계 전반, 물론 저 전반은 수익 비용 쪽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뭐냐? 자, 발생주의 이미 했어요. 우리 아까 문제도 풀어봤지만 수익하고 비용은 아예 이제 대놓고 발생이라고 돼 있었죠, 문제에서.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하고 비용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수익하고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우리가 그냥 회계 처리한다. 이 정도만 배분이다라는 거 나중에 할게요. 일단 지금은 배분한다라는 것까지 해버리면 여러분들 머리 진짜 아프거든요. 지금 그냥 발생하기만 하면 기록해야 돼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왜 기록하냐.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알죠? 투자 받았으면 당연히 월급을 월급을 안 줘서 종업원. 그렇죠? 안 줘가지고 돈 안 나갔으니까 급여라고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이 그랬지. 너희들 일 안 하니 혹시 종업원 없어? 그죠? 급여가 안 나가네? 맞죠? 그럼 웃긴 거예요. 맞죠? 급여 발생했어요.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애매하죠. 뭐가 애매하냐면, 그걸 알겠다. 그럼 수익하고 비용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 발생했는데? 그죠? 언제 발생했는데,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실현주의는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인데, 여러분, 수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삼성전자하고요, LG전자, 뭐 아니면 홈플러스 얘네들이 파는 건 주로 대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죠, 일반적으로. 맞죠? 그걸 재화라고 해요, 재화. 맞죠? 재화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뭐 마사지, 약간 마사지 회사 같은 데 있죠, 여러분들? 마사지. 예, 우리가 마사지 하는 기업은 뭐예요? 재화를 팔아요? 아니, 미용실 낫겠다. 미용실은 여러분들 미용실에 있는 일반적으로 샴푸나 이런 걸 파는 게 일반적으로 아니잖아요. 맞죠? 미용이라는 여기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지. 맞죠? 머리 서비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서비스를 용역이다라고 용역. 그죠? 그래서 회계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수익은 재화 있죠. 재화는 인도했을 때. 아까로 따지면 제품은 아까 그랬죠. 판매한 금액. 판매했다라는 건 인도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판매했다. 어렵죠? 판매했다라는 거 넘긴 거다. 요 들이 많칠게요. 인도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 인도 말고 사장 안 해줄 거예요? 농담이 농담. 인도했을 때 넘겼을 때 잡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서비스는 좀 설명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건설도 주로 용역으로 보거든요. 건설? 용역으로 봐요. 진행 기준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네, 우리 회사가요. 올해부터 3년 동안 2024년도부터 2026년 동안 건설을 했대요. 건물을 그래서 26년도에 완공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나라에서 돈은 언제 줬냐면 26년도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6년도에 돈 받았다고 그때 수익을 왕창 잡아버리면 회사는 거꾸로 24년하고 25년도에는 건물이 완공 안 됐으니까 돈이 안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돈 안 들어왔으니까 공사 수익을 안 잡아요? 안 잡으면 주주들이 뭐라고요? 야, 너희들은 공사 안 하니? 그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만 안 들어왔어요. 공사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꼭 주주 입장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거예요. 진행은 3년 동안 되는 거죠. 3년 동안 공사 수익을 나누어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건물이 완공되면 1억 받기로 했어요. 근데 올해 2024년도에는 30%만큼 건물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1억에 30%인 3천만 원을 실제로 회사는 수익으로 잡아요. 그럼 1억 받기로 했는데요. 30%만큼 건물 지어주고 있거든요. 지어줬으니까 수익이 발생했어요. 3천만 원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 공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되는 퍼센트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나누어서 인식하는 기준이다라고 하거든요. 했죠. 그래서 꼭 제발 돈의 노예가 물론 현실에서는 약간 자본이 중요하지만 자본주의가 중요하지만 회계에서는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회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용역은 진행됐어요. 이 정도만 진행 이렇게 그죠? 재반은 인도, 용역은 진행. 자, 그리고 또 진짜 회계 전반에서 중요한 게 얘예요. 여기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자, 그럼 이름만 놓고 보면 이거죠. 수익하고 비용은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만 놓고 보면 수익, 비용, 양측에 대한 논리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비용에 대한 원칙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비용. 비용에 대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첫째 날에 수업하면서 비용을 이렇게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1,000원을 벌기 위해서 600원을 썼죠. 이렇게 표현했고 할 때 그다음에 600원을 벌기 위해서 1,000원을 썼죠라고 했어요. 푸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말은 회계는 벌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벌 수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주면 그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꿈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벌 수는 없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일을 할 때도 밥값도 들고 교통비도 들고 그죠? 여러 가지 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회계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비용은 수익이 인식되면 인식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게 그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회계를 할 때 인식한다, 측정한다 이런 표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저번에 한번 측정한다라는 거 금액으로 표시하는 걸 회계에서는 측정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인식하는 건 장부에 기록하는 걸 회계에서는 인식한다라고 해요. 개정 과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문구에서 인식이라고 나오면 장부에 기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비용은 수익이 일반적으로 장부에 기록될 때 그때 비용도 같이 잡아요. 관련된 비용을. 이게 중요한 챕터들이 진짜 많아요. 나중에 할게요. 맞죠? 어느 챕터에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아마 그때쯤 하게 될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총액주의 요거예요. 뭐냐면 수익하고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함이 원칙이다라고 해요.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일하시면 급여 받죠? 급여 받으실 때 다 받아요? 일부 떼이고 받아요? 그래서 떼이고 사대보험 떼이고 받죠, 여러분들? 그래서 막 눈물이 뚜뚜뚜뚜 그죠? 하면 좀 약간 표현이 저만 그런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지 내가 열심히 살고 했는데 왜 국가가 뛰지? 그죠? 맞죠? 그런 건 잘 뛴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챙겨줄 건 네가 챙겨가 이거고, 그죠? 뭔가 환급 받을 게 있으면 네가 챙겨가. 근데 떼어갈 거 있으면 바로바로 탁탁탁 이렇게
그죠? 할 때마다 막 뚝뚝뚝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죠? 농담이고. 자, 뭐냐면,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한테 줘야 될 급여는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인데,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들 다 떼고, 한 30만 원 떼고, 270만 원만 급여가 나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그냥 비용은 270만 원이에요. 돈 270만 원 나갔으니까. 맞죠? 하지만 주주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주주들한테 급여 270만 원 이렇게 표현하면 이 급여 인건비가 270만 원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총 3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30만 원은 세무서나 각종 기관에 갖다 내고 돈만 270 나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주주들은 특히 손익계산서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수익 비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주가가 일반적으로. 맞죠?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부채가 많다라는 건 좀 약간 재무구조 안 좋다라는 거예요. 부채가 많아도 돈 무지하게 잘 벌어. 그럼 잘 나가요, 무조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철강업이야. 현금이 너무 많아. 부채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 많이 올라갈까요? 그래요. 맞죠? 왜 제가 철강업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성장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채가 적다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부채가 많다고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성장하는 산업은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하려면 돈 빌려야지 부채가. 그런데 돈 잘 버는 애들이 있단 말이고. 그렇죠? 그럼 돈 잘 버고 그거 가지고 부채 갚고도 남는 거예요. 주가가 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주주들은 수익 비용이 많이 민감해요. 민감하니까 총 너희들이 발생한 비용과 총 발생한 수익 전체 다 보고해라라는 거예요.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 하지 말고. 이게 앞으로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계속 강조드리면 주주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요거 암기, 반드시 암기. 요거 실기용이에요, 실기용. 실기용이에요. 실기용인데, 우리 시험은, 자,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 1급부터 있잖아요. 회계 1급서부터는 뭐를 줄지 아니면 비용을요, 공장 직원과 그 다음에 본사 직원을 같이 내버려, 비용 쪽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공장이죠. 공장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하진 않으니까 그냥 밑줄만 검은색으로 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의 비용은 500번대를 써요. 제가 한번 좀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만 보세요, 여러분들. 크기는 좀 못하고. 제가 이렇게 검색했거든요. 우리 이제 수수료 나가는 거 있죠, 수수료. 그죠? 수수료 나가는 게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거든요, 수수료 비용.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 도급하고 분양은 어디서 쓰는 걸까요? 도급하다, 분양하다. 건설회사. 근데 우리 시험은 건설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600번대, 700번대는 없는, 쌩까세 그냥. 그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쌩까면, 여기, 500번대, 운송도 우리 시험 안 나오니까, 운송업 잤네요.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3개. 요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500번대라고 할게요. 500번대는 우리가 공장의 수수료예요. 공장의 수수료. 그죠? 근데 여기 800번대는 여기 그냥 대놓고 제조라고 이렇게 핵심 되는 문제 제조잖아요. 제조. 공장에서 만들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800번대 있죠? 800번대는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 우리 아까 했던 판관비라고 한 거 있잖아요. 맞죠? 우리 판매하고 관리는 공장에서요, 본사에서요? 공장에서 삼성전자 컴퓨터 팔아요? 여러분, 선생님, 전 공장에서 사본 적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질문하지 본사에서 팔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800번대가 주로 본사에서 쓴 거. 아니면 아까 했던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상품 사고 파는 기업을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500번대는 안 내요. 네, 우리 시험 절대 안 내요. 그리고 900번대는 잘렸는데 900번대가 뭐냐면 그것도 할 거예요. 900번대가 이게 아까 했던 일회성 있죠.
일회성, 그러니까 영업 외적인 거. 이게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주식을 샀어. 우리 회사가 주식 사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주식을 샀는데 수수료 낸 거예요. 증권 회사에다가. 그렇죠. 그럼 이때는 900번대 써야지. 영업 외적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번호 잘못 걸어도 점수를 안 줘요. 만약에 900번대 걸어야 되는데 800번대 걸어도 안 줘요. 알죠? 그래서 잘 여러분들 캐치하셔야 돼요. 문장 하나 놓치지 마시고. 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는 본사라고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본사라고 안 주고, 본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나오면 다 본사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진 않아요. 여기, 영업직. 영업은 본사에서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직. 죄송합니다. 공장에 물론 사무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직이라고 하면 본사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직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사 어디 있어요? 공장을 방문하는 거 빼고, 거기 방문하는 거. 그죠? 본사. 그 다음에 매출처. 매출하는 건 본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말 들어가면 우리가 800번대 또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챙기셔야 됩니다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업 외 비용은 900번대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꼭 잘 외워주셔야 되고 또 많이 중요하긴 해요. 어차피 나중에 실기할 때 귀에 딱지 않도록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채권 채무 막 맨날 설명하듯이 귀에 딱지 않도록 설명할 겁니다. 자, 됐습니다.